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 3개월 남짓 95일째입니다. 그 사이 전 세계 확진자는 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고 있는지 황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세계 누적 확진자 수 100만 명입니다. 처음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가 3개월 전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고 그것이 점점 진원지를 유럽, 지금은 또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로 확산세가 더 빠릅니다. 지금 이 상황들 쭉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을 넘어서 100만 2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배로 불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24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11만 5천 명, 스페인이 11만 명 수준이고 독일이 중국 확진자 수를 넘어서면서 8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은 8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서 5만 2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해 말에 중국의 젊은 의사죠. 리원양이 동료 의사들에게 이 새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1월 18일까지 확진자 수가 60명 안팎이었지만 이 춘제를 앞두고 3배 이상 뛰면서 200명 안팎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달 23일 우한이 봉쇄됐는데 당시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600명을 넘어선 상태였고요. 비슷한 시기 미국과 한국, 태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초엔 필리핀에서 중국 외 지역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2월 26일에 브라질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6개 대륙으로 확산이 됐고 한 달 뒤엔 에콰도르에서 1,000km나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에까지 침투할 만큼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보다 미국이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100만 명이 넘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상황이 심각한 미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또 초동 대응 부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초창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under control, and I think I can speak for our country. For our country is under control.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와중에 정상화라는 단어를 꺼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건당국의 검사 역량 부족과 또 비싼 검사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는 사이 보건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도 닥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만 건으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초기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코로나19 시국에 지방선거를 치렀던 프랑스, 또 보건당국의 권고에도 집회를 어떻게 막느냐라고 하면서 참여자들과 악수까지 하고 다니다가 결국 안이한 대처에 고발까지 당했던 대통령이 있는 이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Tem preço o que esse povo aqui está fazendo dia de hoje, apesar de eu ter sugerido, né? Não posso mandar, a manifestação não é minha. 네, 이탈리아는 현재 치명률이 1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 인구 비중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 그리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는 바람에 의료 시스템에 큰 압박이 가해졌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탈리아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나 프랑스처럼 종교로 인한 집단 감염, 또 일본의 사례처럼 크루즈 감염, 또 요양병원 감염 사례 등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2주 사이 약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외에도 중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남미를 살펴보면 브라질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실 건데요. 이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많은 묫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에서만 30%의 매장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남미에서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한 달 만에 1만 명이 불어났고 2만 명 되는 데에는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원주민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같은 부족끼리 모여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 면역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치명적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BBC가 코로나19가 중동에 임박한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사태가 악화할 수 있는 특징을 종교로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초정 동파의 유대교 신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도시에서 7만 명이 감염됐다라는 현지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진행 중인 분쟁이 많고 그 결과로 난민 수도 상당한 상황이라는 점도 악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아울러 공중보건 체계가 취약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확진자는 현재 5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프리카도 확진자가 현재 6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4월 말까지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될 거란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장은 코로나19가 우리 대륙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도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뒤늦게나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 위치 정보 활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방역에 활용하는 데 좀 주저해 왔는데요.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전국 이동 제한령 감시를 위해서 데이터 코비드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전국적 이동 제한령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방역에 구멍을 찾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 착수한 상태고요. 프랑스에서는 한국 방식의 위치 정보 활용을 통한 방역망 구축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독일은 최근 우리 정부의 휴대전화 활용 방식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등에서는 이 자택 대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얼차려를 주거나 이런 것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살까지 명령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ati mga barangay na pagkaginulo at nagkaroon ng okasyon na lumaban at ang buhay ninyo ay nalagay sa alanganin, shoot them dead. 네, 이 같은 발언은 봉쇄된 메트로 마닐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케손시의 슬럼가 주민 20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구호품 제공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나온 말인데요. 이 주민들은 봉쇄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한 번도 식료품 받지를 못해서 가족이 굶주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는 이 같은 발언에 반발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북부의 루손섬 전체를 봉쇄를 했고요. 이어서 필리핀 중부 세부주 등으로 봉쇄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확진자 수는 2,600명 정도, 사망자는 1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곤봉으로 때리거나 얼차려를 주기도 했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무장한 군인까지 투입돼서 통제에 나서기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5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선 기소 결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법무부는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집계된 누적 확진자 수는 9,97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60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 원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는 이번 주말 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